8장의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보겠습니다. 도덕경 8장의 내용에서도 아주 도와 밀접한 우리들의 생명과 관계되는 참 귀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우선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선약수이며 수선이 만물이 부쟁이고 처중인지소악이라 고기어도니라. 거선지하고 심선연하며 여선인하고 언선신하고 정성치하고 사선능하며 동선시하며 부유부쟁이며 고무운이라. 말씀으로는 상선약수 8장의 첫 문장이죠. 가장 훌륭한 선행은, 최상의 착함은, 즉 선행은 약수,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서로 다투지 아니하고 모두가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자신을 둔다. 그러기에 물은 도에 가장 가깝다. 그러므로 기어도, 물에 가장 가깝다. 거선지하며, 즉 도와 함께하면 이라는 말이 빠졌지만, 도와 함께하면 머무는 땅이 좋아지고 심선연하며 마음은 맑고 깊은 연못을 담는다. 여선인하며 누구에게나 착하고 어질며 언선신하며 말에는 믿음이 있고 정선치하다. 다스릴 때에는 공명정대하다. 사선능하며 일을 할 때에는 최선을 다하고 동선시하니 때를 알아 행동을 하니 부유부쟁 고무운이라. 다투는 일도 없이 그러하게 허물도 남기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물 그러면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과학이 발달돼서 우주로 뻗어나가는 우주선들의 그 가장 먼저 보는 것이 그 항성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먼저 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물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천일생수, 즉 하늘이 열리면서 첫 번째에 만들어 생겨난 것이, 출생한 것이 물이다. 물입니다. 그리고 물은 또 열매를 말합니다. 열매. 왜 열매냐? 씨앗을 내리기 위해서, 다음에 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연에서는 어떻게 돼요? 곡식을 관리하고 창고에 쌓아두는 것, 그 계절이 겨울인 것처럼 물은 온갖 종자를 다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은 천지 만물의 시작이고 끝이다 라는 말을 내가 이제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육식갑자를 이루는
천간과 지지가 있잖아요. 이 지지는 땅을 지탱하는 온갖 동물들을 얘기하고, 천간은 하늘이 열리면서, 즉 때때의 계절마다의 오행들이 제 할 일을 다 해서 목, 화, 토, 금, 수의 오행을 이루고 있죠. 그러면은 목, 봄에 풀이 자라서 또 나무가 커서 갑과 을이 일을 하죠. 갑은 딱딱한 땅에, 갑옷처럼 단단한 땅에, 어디에 어울리는 땅이라도 뚫고 나오려는 자연의 강한 힘을 품고 갑이 출발을 하죠. 그러면 을은 그게 새 을자인데, 갑을 할 때 을자가 새 을자예요. 즉 새라는 것은 뭔가 날아가고 싶은, 뭔가 이제 점점점 자라서 하늘에 가깝게 다 가져가 하는 그 기운, 그것이 목의 기운이죠. 목의 음과 양의 기운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화, 병. 이 병은 태양열을 말합니다. 강한 열이죠. 예. 그 나무가 어느 만큼 자라면 태양의 혹독한 화기를 만나게 되죠. 그 계절이 우리가 이제 5월달, 6월달쯤 되는 건데, 그 정도쯤 되면 이제 나무들이 말하자면 이제 자신의 그 자라나는 힘을 자랑을 하고, 나무가 되었든 풀이 되었든 온 천지를 덮잖아요. 그러면은 병화의 기운으로만 세상이 덮어지느냐? 그렇지가 않죠. 정화의 기운도 함께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의 시기, 즉 화를 품고 나무가 자라는 시기가 지나면 천지 만물은 무토와 기토의 시기로 넘어가면, 무토는 땅에 뿌리 내리고 자라나는 것들을 정리를 하죠. 정리. 그 무자는 칠벌, 즉 친다, 자른다, 좀 조종한다, 이런 뜻을 품고 있는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쓸모없는 것들은 자르고, 가지도 자르고, 예, 또 영양가 없는 풀들은 또 제거하고, 그런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토에 자리 잡은 번듯한 기토의 자리에 가면 어느 형상이든지 흙에 올곧이 자신의 형상을 나타내는데, 그 기자가 몸기자거든요. 몸기. 즉 올곧은 사람이 앉아있는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천지 만물은 목의 나무가 화의 다스림으로 땅에 뿌리를 내려서 제 스스로의 몸의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절적으로는 이제 여름과 가을의 시기에 알곡들, 곡식들이 제 형상, 제 몸체를 잡아간다 이 얘기죠. 그러면 경금의 시기가 되면은, 요건 이제 말하자면 기계로, 우리가 자연의 이치로 알곡이 맺어지면 그것을 부서뜨려야 되겠죠. 부서뜨려. 왜? 그래야 그것을 취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신금의 시기가 되면은 온갖 작물들을 다 사람들이 수확을 해서 빻기도 하고 찢기도 하고
또 가루도 내고 삶기도 하고 하면서 온갖 것들을 혹독하게 관리를 해서 임수의 시기로 넘어가죠. 임수. 임수의 시기는 종자를 품고 또 만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개수의 시기가 되면은 또 다음 해에 쓸 것들을 정리, 관리, 보관하는 창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목은, 천간의 목은 색깔이 청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는, 나무처럼 자라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청년들이라 그러죠. 청년의 청자가 나무의 색깔입니다. 청색. 그러면 여름은 적색입니다. 적색. 네, 붉은색이죠. 왜? 태양이 이글거리는 형상에 불을 짊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색깔이 적색입니다. 그리고 무와 기는 오행이 토이며 색깔은 황색이죠. 누런 색깔이죠. 또 덜어는 노란색이라고도 말을 합니다만은 그냥 누렇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의 시기는 오행이 금이면서 색깔은 백색입니다. 왜 백색이냐? 만물들이 제각각의 모든 것들을 정제를 하고 재분을 하고 빻아서 찢고 빻으면 색깔이 어떻게 돼요? 곡식이 하얀 색깔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금의 색깔은 백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임과 개는 오행이 수이면서 검은 색깔인데, 그럼 모든 것들이 검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죠. 모든 것들이 다음 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단 다 색깔 구분 없이 캄캄한 검정 색깔이 되는 거죠. 컴컴하다고 해서 임과 개가 컴컴한 물이라고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천지 만물이 색깔로 표현할 때 그렇다는 것이고, 새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에 다음 생에 임과 개의 물의 시기에 다음 생의 것들을 종자를 품고 있기 때문에 캄캄한 거죠.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임과 개는 물에 속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상선약수라고 하는 말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선한 것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아니하고. 물이 다투는 거, 물론 이제 물이 다툰다기보다도 때때로 사람들에게 이제 그 피해를 줄 때도 있죠. 생각지도 않게 뭐 참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린다든가. 그런 것은 자연의 현상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물과 물이, 이쪽 동네 물이 저쪽 동네 물이 뭐 만나서 싸움하는 거 봤어요? 다투는 게 없죠. 그리고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방바닥을 아무리 빤빤하게 수평 맞춰 바른다라고 해도 물을 부으면 어느 쪽으로든 물은 모이게 되어 있다. 즉, 수평을 이루고 정교하게 수평을 이룬 물이라 하더라도 물을 부으면 어느 쪽으로 물은 쏠리게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죠. 사실 그렇습니다. 물은 낮은 곳을 찾아서 낮은 곳부터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거 따지지 않죠. 물은 입장에서 자기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물은 다음에 태어날 씨앗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은 항상 머무는 것을 좋아하고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죠. 세상에서 깊이를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10길 물속을 날아도 사람의 마음속을 모른다. 요 사람의 마음속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수련이라고 하는 그 깊이를 알기 위해서 이제 수련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낮은 곳을 싫어하죠. 낮은 곳이라는 것을 좀 위에 서서 보면은 다 잘 보이잖아요. 또 군인들이 싸움을 할 때에는 왜 그 높은 곳을 점령하려고 하겠어요? 그것은 고지에 서야 시야가 넓고 멀리 있는 적군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물은 고지는 바라지도 않고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물은 착하고 어질며 말에는 믿음이 있고 다스릴 때는 공명정대하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물은 즉 물은 도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비유하는 것은 물과 도를 하나로 같이 봐야 되겠죠. 물은 공명정대하죠. 천하대도도 공명정대합니다. 천하대도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얘기할 때는 차별이 세상이 서로 상대가 있는 차별이 세상을 평등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것이 대도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는 덜어서 작은 사람에게 나눠주고 또 힘없는 사람은 부축해서 또 편안한 곳으로 모시고 이게 평등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세상법이 어디 그래져요? 있는 놈들은 배가 터져도 남에게 베풀 줄 모르고 누군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재산이라도 뺏으려고 별 짓거리를 다 하고 사는 세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뭐예요? 차별의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차별을 평등으로 바꾸고자 많은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서 요 정도의 선은 우리가 최소한 지키자. 사실 법이라는 것은 최상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즉 사람들이 누구라도 물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놨는데 어디 그래져요? 지금 세상에는 정말 쉽게 말하면 참 법에 대해서 참 어떻게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칼을 짊어진 사람들이 칼 등에서 놀면 좋을 텐데 칼날 위를 타고 놀아요 지금은. 칼날 위에서 그냥 자기 목숨 버리고 아주 위험한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은 평등을 구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평등의 대원칙은 물과 같이 만물이 다 뒤섞여도 흔들리거나 나타내거나 욕심내는 게 없는 것이 물 아니겠어요? 물은 천하대도는 일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하고 때를 알아 행동하며 여기서 때를 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많은 사람들하고
결의 차이가 나는 것은 때의 일을 아는 사람과 때의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말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날, 그때, 그 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그 일을 눈으로 명확히 봤기 때문에 올바른 얘기를 할 수 있으나 그 자리에 그 때를 알지 못하고 남에게 들은 소리로만 그때의 일을 얘기한다면은 그 사람은 올바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때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때를 알지 못하고 때때마다마다에 제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덜 익은 사람들, 덜 익은 짓거리를 하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어렵습니다. 남의 말을 듣고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라는 말을 듣고 자기 중심도 없이 남이 하는 말만 듣고 그냥 거기에 휩싸여서 남을 험담을 한다든가 모략을 한다든가 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당장에는 그 사람이 뭔가 많이 아는 것 같고 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말하는 것 같은데요, 돌아서서 보면 자기 뱃속 채우는 얘기만 하는 거죠. 때를 모르기 때문에 때가 중요합니다. 때를 알아 행동해야 되는데 때를 알지 못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이건 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투는 일도 없고 허물도 남기지 않는다. 언젠가 여름에 큰 장마가 들었어요. 비가 며칠 오는지 아주 모르겠어요. 한 달, 두 달 가까이 내린 해가 있었죠. 지금 한 10년 넘었습니다만은,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바람이 휘몰아치잖아요. 바람이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는데요. 그 회오리 바람에 그 돌아가는 회오리 바람의 축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눈에 들어와. 이렇게 창밖에서 보고 있는데. 저 산에서부터 회오리를 싹 몰아쳐오더니요. 집 앞에 그 소나무들이 한 20여 주가 오래된 나무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나무 하나를 갖다 딱 바람이 잡아서 휘돌아 치는데요. 그냥 휙휙휙 하면서 그냥 그 큰 나무가 휘청휘청 하더니 그냥 딱 부러뜨리고, 바람은요, 자기는 전혀 소나무 부러뜨린 거 뭐 생각도 않고 휘몰아치면서 산을 넘어가더라고요.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 바람의 그 회오리가. 세상에서 청소 부는 바람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제가. 예. 바람은 세상의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어떤 일들을 거두어가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무슨 사상이다, 무슨 주의다, 어떤 그 풍조라 그러죠. 때때마다에 그러한 사람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또 때에 그 현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은요, 그 회오리 바람처럼 그 큰 바람들이 소나무를 뚝 부러뜨려 놓고도 아무 일 없는 듯이 또 바람 몰고 가더라고요. 청소부죠. 뭐 바람이라 그러면 자연의 바람도 있지만 풍조, 때때의 이상이나 어떤 철학적 관점에서 무슨 주류, 무슨 주의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무슨 주의다, 뭐, 그림으로 말하면 뭐, 여러 가지 그 작가들에 의해서 주장하는 어떤 말씀들이 있잖아요.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사람들이 사람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계절마다에 오는 바람이 있죠. 네. 바람이란 피해 입은 사람들에게는 그 바람이 참 밉고 또 생각하기도 싫겠지만 그래도 세상을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바람난 남자나 바람난 여자가 일단 바람에 들면은 그 휘몰아치는 기운에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는 이성이 도망가 버린 사람들이 무슨 주위 사람들이 하는 말을 기울이겠어요? 지멋대로 바람 타고 노는 거죠. 바람. 그렇게 돼요. 또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그 바람에 의해서도 정리가 돼요. 네. 우리가 바람난 남자들이나 바람난 여자들 세상 살면서 많이 보잖아요. 뭐 지금에야 뭐 한 동네 살아도 이웃이나 뭐 참 앞뒤지도 모르고 사는 세상이지만 한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동네에 누구네 집 누구 그러면 다 알죠. 아이, 누구네 딸이 바람난 것 같아. 응, 요즘에, 응? 그 딸내미가, 응? 누구 남자 만나면서 연애하는 것 같아. 아, 이런 소식이 들려오죠. 안 들으려고 해도 그냥, 그때는 그런 소식이 들렸어요. 뭐 좀 더 나가서는, 누구네, 응? 응? 뭐 작은 엄마가 바람난 것 같아. 뭐 읍내로 뭐 자주 다니면서 뭐 옷을 좀 화려가 입고 화장 나고 다닌 것 같아. 이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개인 존중해야 되니까 그런저런 얘기를 서로 안 하고 살죠. 바람이 난 놈인지 안 난 놈인지. 그러나 때때마다마다의 바람은 일어나서 사라지고 또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것이 세상의 이치거든요. 물은 바람이 나도 본질의 물이 변하지 않는 거죠. 아무리 물이 사납게 파도를 쳐도 물 자체의 본질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청소부는 바람과 물이 청소부입니다. 우리가 누구라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다 원하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인들이 참 부러워합니다. 왜? 뭐 어디 어느 물건, 뭐 핸드폰 두고 나가서 화장실 갔다 와도 핸드폰이 그냥 그 여러 사람 있는 커피숍 이런 데 놔두고 가도 되고, 뭐 노트북도 두고 가도 되고, 뭐 그냥 옷을 벗어놓고 가도 되고. 우리나라 사람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외국에는 그렇지 않답니다. 모르겠습니다. 내가 외국을 안 나가봐서.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욕심 안 내잖아요. 아파트 올라오면서 층층마다 보면 막 그 택배 상자들 많이 쌓여 있는데, 내 거 아니면 손 안 대잖아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가? 우리는 천손의 자손들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겠느냐? 천손의 자손. 즉, 인류의 씨앗을 품고 인류의 씨앗을 내려준 종자가 아니겠느냐? 왜? 우리들은 어릴 때부터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밝은 곳에서 하든 어두운 곳에서 하든 하늘이 내려다보고 있다는 생각을 지니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이고 사는 민족이나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고 지구상에는 시 없죠. 시가 없죠. 우리는 내가 지금 어두운 것이든 밝은 것이든 내 것이 아니면 손을 안 대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나의 지금 이 행동을 하늘에서 보고 있으니까. 네. 하늘의 천신이 보고 있으니까.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래고 간다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물처럼 살아가고 어찌 보면 만년의 역사에 가까운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외국의 침입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굳건하게 우리 민족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6.25 전쟁을 치르고 나서 황폐화됐는데 외국 사람들이 한국이란 나라는 이건 이제 끝났다. 이건 아주 거지 중에 거지 나라가 돼버렸다. 그렇게 하고 뭐 50년, 100년 가도 이 나라는 구제할 길이 없다라면서 외국에서 고개 절레절레 흔들고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남과 다투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모두가 천손의 자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늘에서 보고 있는 천신이 존재하는 것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됐네요. 또 다음 시간은 이어가겠습니다. 우이야 우이야